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내년 3월 5일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룰 100% 당심으로만 하기로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설 연휴 1월 21일부터 24일이죠. 그 전후해서 중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예고가 돼 있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런 두 가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팩트들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각 언론 매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표 차출서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뭐 기자들끼리 짜고 그러면 이런 걸 갑자기 쓰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경험해 보면 대개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공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이 뉴스의 원천이 비슷하게 일치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심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 기사의 대체적인 톤을 보면, 자, 이준석 사태 이후에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호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대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친윤 후보가 뭐 2등이나 3등이나 2등 정도를 했다고 치면 그게 이제 여러 명에서 할 거거든요. 여러 명이 나왔을 때 그 표가 분산돼서 50%를 못 넘는 후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유승민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플랜으로 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친윤 후보 여러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윤 후보 좀 나오고 하다 보면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에 가면 두 사람만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친윤 후보가 이긴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선 투표도 왜 했느냐? 이게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라는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표 후보들은 잘 아시다시피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여기에다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정도가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일제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뉴스원 뭐 이런 데에 전부 다 원희룡, 권영세, 원희룡 이 두 장관의 차출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뭐 식상한 듯이 치부하면서 권영세의 장단점, 원희룡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저는 띄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난번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표 차출설이 한때 언론 매체에 며칠 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게 저는 윤심의 1차 띄우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2차 띄우기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대표 차출설은 여의도 정치를 정말 뜨겁게 달궜지만 그러나 곧바로 뭐 본인이 뭐 현재는 뭐 정치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저런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럼 이제 대표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1차 띄우기를 시도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국면에서 윤심 2차 띄우기, 권영세, 원희룡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 매체를 보면 두 사람의 장단점까지도 이제 막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찌 보면
띄우기 방편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특히 당심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론조사는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뭐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뭐 대학 때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현역 4선 의원이다. 수도권 출신이다. 서울 용산 출신이니까요. 당 사무총장,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전략통이다.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 지휘할 사령탑으로서 적당하다. 그다음에 당의 안정, 외연 확장 모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지역구인 용산 출신이라는 점,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뭐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용산구청장을 공천한 사람이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승점을 얻었다. 그 다음에 과거 대장동 일타 강사 잘 아시다시피 대선 국면에서 그걸로 명성을 날리고 원희룡은 똑똑하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줬고 특히 당심에도 상당히 어필을 했다. 더군다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원한 쇄신파, 옛날에 남원정이라고 있었거든요. 남원정. 한나라당의 남원정 개혁파 그룹이 있었는데 그중에 원이 원희룡입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게 남원정 트리오였는데 그 쇄신파 이미지에서 이제 보수 후보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가졌고 최근에는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앞장서서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나가면서 정치적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 이것도 바로 국민의힘의 대표 후보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한번 해봐라. 그런 이게 누군가가 등을 떠밀고 있다.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요. 국회의원 3번 했죠. 제주지사 2번 했죠. 뭐 이걸로 보면 행정경험, 국정경험 뭐 이런 거 있고요. 다만 여기의 단점은 2027년 대선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어차피 원희룡 장관은. 그런데 만약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본인이 지휘해서 크게 이기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된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집권당의 대표가 된다? 이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둘 다 공통되는 단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 물론 검사를 그만둔 지 굉장히 오래됐죠. 뭐 다 20년이 넘었죠. 검사 그만둔 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출발은 검사였다는 점. 이게 또 윤 대통령은 뭐 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무언가 이미지가 겹친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이런 것까지도 언론 매체에 다 분류가, 장단점까지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띄우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권영세, 원희룡 두 장관을 이제 2차 띄우기를 했는데 1차 띄우기 한동훈 장관은 일단 접은 듯이 보이고 이제 2차 띄우기에 두 장관을 띄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며칠 정도 지나면서 세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 윤심이 최종 낙점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제가 그냥 이런 보도를 접해가면서 일제히 나온 보도를 접해가면서 이게 윤심이 뭔가 2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 자, 몇몇 신문에서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기자들과 통화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느낀 점,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대표로 안 나간다. 지금
사실은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1, 2, 3 하면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 지금 차출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거나 장관으로서 할 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도 차출설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이게 이제 한동훈이 윤심의 1차 띄우기였으면 이번에 이거는 윤심의 2차 띄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권영세 대표, 원희룡 대표 이 부분에 대한 당내의 여러 의견들 그리고 대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